얘들아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데, 당시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에는 판소리, 탈놀이, 사설시조, 한글소설, 민화 등이 있단다. 다음에 보는 그림을 보면 평양도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 판소리라는 장면인데 한번 장면의 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문제는 첫째, 조선 후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용품에 담겨있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민들이 즐긴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이 판소리입니다. 판소리가 주로 공연된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소리꾼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관중들도 얼쑤 주임새를 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소리는 양반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되었답니다. 원래 판소리 작품은 12마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등 5마당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향가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청가는 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눈먼 아빠를 위하여 자신을 공양미로 대신하여 바치게 되는 슬픈 대목이 많아서 구슬픈 소리가 많답니다. 흥부가는 박타령이라고도 불리며 서민들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놀부가 탄박 속에서 나온 놀이패들이 놀부를 혼내는 장면은 권선, 징악을 담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권선, 징악이라는 것은 착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징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조조, 유비, 송건이 서로 싸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강에서 벌어진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든 것입니다. 수군가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한 별주부와 꾀를 내어 자신을 지킨 토끼의 이야기를 판소리를 만든 것으로 토끼 타령, 별주부 타령 등으로 불리기로 한답니다. 탈놀이는 판소리와 더불어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입니다. 탈춤이라고 불리는 탈놀이는 지배층인 양반 혹은 성녀들에 대한 풍자, 그리고 서민 생활의 실상과 어려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탈놀이 중에는 봉산탈춤, 강령탈춤, 송파산대놀이, 고성오강대 등이 유명합니다. 다음 보이는 이 탈춤은요, 봉상탈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수영야류 등도 탈춤, 곧 탈놀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시죠. 대표적인 서민 문학으로는 사설시조와 한글소설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시조는 양반들이 즐기던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설시조가 등장하였습니다. 선비들의 충성심과 자연관을 나타내는 시조와 달리 사설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사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 소설은 대부분 지은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고 한글 소설을 여러 사람에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한글 소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하홍련전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홍길동전에서는 서울 차별의 철폐와 탄간오리에 대한 응징,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은 길동을 더욱 기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한 길동이 늘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도 못하고 종들에게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며 마음에 둘 바를 몰랐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나 하고 말을 마치며 뜰에 내려와 검수를 켜고 있었다. 이처럼 홍길동전의 삶이 당시 어땠다는 것을 현실 사회의 그런 부조리한 면을 고발한 그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전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판소리, 탈놀이, 서민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판소리, 탈놀이, 서민문학이 당시 조선 후기 서민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사회과 탐구 19쪽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미나는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실용적인 그림입니다. 미나는 이름 없는 서민뿐만 아니라 도화서 회원들도 그렸으며 다루는 소재도 다양하고 그리는 방법이 일정한 형식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해와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서민들은 미나를 사서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기도 하였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미나에 담겨있는 조선시대 서민들의 바람을 알아봅시다. 작곡도에는 새해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작곡도의 소나무는 새해를, 까치와 호랑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화조도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새는 부부를 의미하며 화목한 부부가 되고 싶은 서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백수, 백복도, 목숨을 뜻하는 수와 복을 의미하는 복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은 서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도 효, 한자를 변형한 그림을 문자도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잉어, 죽순, 부채, 거문도는 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은 이런 미나를 사서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기도 하였답니다. 풍속화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풍속화는 주로 서민들의 생활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한 것이 그 특징인데요. 풍속화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원래 궁궐에 속한 화가이지만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풍속화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십륜복은 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나 여성들의 생활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풍속화를 통해 우리는 당시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보았나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함께할 도전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민화와 풍속화를 통해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그림 속의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둘,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꾸미기. 셋, 시로 표현하기. 넷, 판소리, 탈놀이, 한글소설, 사설시조, 민화 등을 소개하는 글쓰기나 신문 광고문 작성하기. 다섯, 시조 짓기. 여섯, 만화 그려보기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서민 문화에 대한 폭을 더 넓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